네, 안녕하십니까, 수학탐정입니다. 어, 확통을 잘 못하겠다는 학생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기백이나 미적이나 이런 거는 수타 강사의 강의도 있고 인강도 많은데 책도 좋은 게 많죠. 물론 기백도 그렇지만 이 확통은 감각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확통을 잘할 수 있는 5가지 케이스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잘 분류하고 잘 놔둬라. 요거는 그러니까 그 확통 같은 경우에 경우의 수를 셀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배열하는 거나 조합하는 거나. 근데 그냥 방향성 없이 찾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또 많은 그 힘을 빼게 되고 근데 또 답은 묘하게 틀려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교육청 3월 2018년 고3입니다. 정답률 28%로서 이게 사과, 배, 귤 세 종류의 과일이 2개 있는데 이거를 남김없이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는 이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냥 막 세는 게 아니라 나누어 주는데 그 세 종류의 과일을 그 종류별로 개수 종류별로 보면은 사과, 배, 귤 이렇게 3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사과, 배 이렇게 2종류만 선택하는 경우 요 경우로 나누고 그리고 그 어떻게 배분되든지 간에 그 같은 종류끼리 묶어서 계산을 하면은 잘 그 경우의 수를 빨리 셀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방금 보여드린 문제 잘 나누고 잘 분류하라 라는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질문이 또 많이 나오는 게 이런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자, 2번 항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접근하라. 방금 제가 보여드린 문제를 다시 띄워드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초딩의 마음으로 만약에 초등학교 동생이나 학생들이 이걸 만약에 푼다면은 어떻게 풀까 이런 식으로 그 아이들이 제일 처음에 좀 귀찮지만 처음에 생각하는 거 있죠. 그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중복조합은 쓰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각을 해서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3 문제지만 아무리 고3 문제지만 이거를 그 초딩이 접근했을 때 어떻게 풀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올라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풀었던 문제를 풀면서 지름길을 찾아가라. 요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제가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화면에 있는 문제는 이거 올해 6월달 고3 모의고사 27번입니다. 이 문제를 본 많은 학생들의 경우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어떻게 풀었냐면 그 A1, A2 지금 큰 경우기 때문에 A1에 따라서 A4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요거 2개가 같을 때 또 A2보다 여기 A5가 큰 경우 요거조차 같은 경우 이렇게 푼 학생도 있었고 또는 전체 경우 수분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좀 찾는 학생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또 다른 단축풀이의 경우는 m과 n이 같을 확률을 구한 다음에 그 전체 확률에서 대칭성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 번 풀다 보면은 이게 점점 더 단축풀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른 과목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만 특히 확률 공부할 때는 이런 요소들을 파악을 해서 감각을 기르는 게 매우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노가다를 해야 할 때와 아닐 때를 구분하라 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언제 노가다를 해야 되고 언제 노가다를 하지 말아야 될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구분하는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노가다를 언제 해야 되냐면요. 제가 구체적으로 패드로 적어 드리겠습니다. 노가다는요. 첫 번째, 전에 내가 이 비슷한 문제를 풀어봤다는 느낌이 들 때, 이 조건이 있을 때는 노가다를 해볼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수능 시험이다, 내신 시험이다 할 때는 보통 한 10가지를 안 넘어가요. 10가지를 안 넣는다는 게 케이스를 따질 때 10가지 경우의 수를 안 넘어가는 게 보통입니다. 한 5가지 내에서 보통 규칙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KMO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가냐면은 한 20번에서 30번까지. 근데 KMO 노가다랑 좀 차이점이 있다면, KMO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려운 경우는 노가다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패턴을 발견을 하고 이거를 또 공식화 시켜서 문제를 푸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수능 얘기니까 그 KMO에서 패턴만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걸 공식화 시켜서 뭐 수열을 이용을 해서 문제 푸는 그 대표적인 예가 제 유튜브에서 8촌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좀 참조하시면 되고요. 근데 수능 수학은 여기까지 요거 안 해요. 물론 KMO까지 알면은 수능 노가다는 금방 푸신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5번 항목 있죠. 초등 올림피아드나 초등 경시 문제도 풀어보라.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또 이것도 예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초등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입니다. 요거 보시면은 1부터 555까지 홀수를 차례대로 이렇게 나열한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그거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분류해서 색이죠.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그 요소도 포함되어 있고요. 초등 수학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감각을 키우기에는 정말 좋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다른 문제도 보면은 7이 몇 번 쓰였는지 보통 이게 골고루 이렇게 분포해서 쓴다고 그러죠. 예를 들면은 이런 문제집 같은 것을 보면은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성대경시 문제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셀 때 어떤 자신만의 분류하는 기준을 잡아서 노가다를 하다 보니까 이런 규칙이 있더라. 요거는 학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제가 그래서 5번 항목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은 초등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먼저 이게 노가다를 하다가 그러다가 자기 나름의 규칙이 생기고 또 풀면서 지름길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그러면서 있잖아요. 이게 고등학교 때는 이거를 이럴 때는 중복조합을 활용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약간 바텀업 식으로 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바텀업이 있거든요.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그 큰 원리를 발견하고 또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올라가는 학동을 이렇게 좀 공부해야 되는 면이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요. 그러니까 요 요령대로 여러분도 공부를 해보십시오. 이상 수학탐정 제이였습니다.